안녕하세요. 한올심리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ADHD 문제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 4편의 시리즈로 구성하였으니 다음 영상들도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ADHD는 단순히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상 현장에서 보면 ADHD 청소년들은 흔히 정서행동장애, 학습부진이나 학습장애, 불안장애, 틱장애, 반항성 장애 등 다양한 동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은 습관적인 자해 행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정 내에서 반복적인 갈등을 겪거나 외상 경험이 누적될 때 이런 위험이 더 커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착석이 어렵고 교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숙제를 하지 않거나 스마트폰 사용 문제, 늦은 취침, 아침 등교 문제로 부모와 계속 다투게 됩니다. 부모는 점점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고 아이는 결국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모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만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거나 규칙을 지키는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지 못한 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된 문제 행동은 학교로 이어집니다. 교사에게 지시 불응, 언어적 위협, 심한 경우 신체적 위협까지 나타납니다. 교사들 역시 ADHD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행동 수정 기술이 부족해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국 아동과 부모, 교사 모두가 소진되고 관계는 악화됩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ADHD 청소년들은 학업 수행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래 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겪으며 자존감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성인기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만성적인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지고 취업과 직장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실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초기 청년기의 발달 과제 성취 여부는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커집니다. 이렇듯 ADHD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부모와 형제 모두에게 갈등을 일으키며 높은 유병률과 동반 장애는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조기 선별과 개입을 통해 2차 동반 장애를 예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시급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 시절의 ADHD, 우울, 불안, 품행장애, 자해 행동 등은 단순히 학업 적응이나 또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족 갈등, 학교 부적응,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고위험군 청소년을 돌보면서도 충분한 전문성 강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임금과 처우는 낮고 고용구조는 불안정합니다. 장기 근속이 어렵다 보니 경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청소년 ADHD 문제를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문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종사자에게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조기 선별과 치료 개입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ADHD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ADHD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우리 제도의 한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